오늘은 올해 들어서 43번째 저희 주일 예배가 되었고요. 홈페이지 주소 변경된 주소로 잘 작동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 11월 3일부터 미서부 시간 기준입니다. 그래서 서머타임 해지로 인해서 한국 예배 시간이 변경이 되는데요. 한국 예배 시간은 지금 오늘은 10시에 접속하셨는데 다음 주부터 11시로 이렇게 변경이 되겠습니다. 혹시 이 예배 끝나고요. 혹시 10시가 조금 더 편하시면 조금 저희가 얘기를 해서 저희 미국 시간을 변경할 수도 있으니까요. 좀 이따 저희 예배 끝나고 한번 또 이거에 대해서도 얘기 나누면 만약에 편하신 방법대로 저희가 변동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는 찬양을 하고요. 대변동 위기 선택 변화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에스더 말씀을 갖고 우리가 함께 테드 명강의 리뷰와 성경적 리더십 16번째 시리즈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할 때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전 세계가 너무나도 격동하는 그런 변화 가운데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전쟁의 소식도 들려오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너무나도 세상이 급격하게 변해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그 가운데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치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두려워 말라, 떨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내 손 붙들리라, 내 강한 오른팔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신 주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 삶의 어떠한 어려움과 변화와 하나님 그런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기도로 주님과 함께 나아가리라는 결단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없습니다. 아버지, 세상이 변화가는 하늘이 급격하게 변하는 세상 가운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끝까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강한 오른팔로 너를 붙들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오늘은 저희가 에스더 5장 1절 말씀 우리가 봉독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맨 아래에 있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안 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아멘. 오늘은 대변동, 위기 선택, 변화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제러드 다이아몬드의 대변동, 위기선택, 변화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에스더 성경을 읽으면서 국가적인 위기의 상황 가운데 신앙인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살펴보고 오늘 또 토론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레드 다이아몬드 연사님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문화 인류학자이시고요. 문명 연구가이시고요. 1937년에 미국 출생하셨고요.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생리학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현재 UCLA 지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에 계시고요. 생리학자로 출발하여 진화생물학과 생물지리학으로 영역을 확장해 나가셨고요. 과학 전문지 네이처, 내추럴 히스토리, 디스커버 등의 기고하는 저널리스트로도 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2005년 영국의 프로스펙트와 미국의 포린 폴리시가 공동 선정한 세계를 이끄는 최고의 지식인 중 9번째 인물로 선정이 되셨고요. 라틴어, 그리스어, 독일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등 수개 국어를 구사하시고요. 전미과학상, 타일러 환경공로상, 일본 코스모스상, 록펠러 대학교의 루이스 토마스상을 수상하셨고요. 대표 저서로는 퓰리처상을 받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책이죠. 총균쇠, 이 책의 저자이시고요. 제3의 침팬지, 섹스의 진화, 문명의 붕괴, 어제까지의 세계, 나와의 세계, 여러 한국어로도 번역된 정말 명저들이 있고요. 그 책 중에 대변동, 위기선택, 변화라고 하는 책은요, 최근에 이제 한국어로 번역된 교수님의 여러 책들 중에 최근 저서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갖고 변화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국가적 위기에 어떻게 우리가 반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테드 강의를 편집하려고 했는데 그보다 EBS에서 아주 특선으로 이렇게 제레드 다이아몬드 박사님을 방문해서 자택을 방문해서 약 1시간 반 정도의 영상을 촬영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를 한 8분 정도로 제가 줄여왔거든요. 그거 먼저 저희가 보고 돌아와서 계속해서 우리들이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의 세계 정복은 유럽인의 뇌와는 상관없습니다.
유럽인의 뇌는 뉴기니인, 아프리카인, 아메리카와 호주의 원주민과 같죠. 유럽이 세계를 정복한 건 비옥한 조승달 지대와 가까웠기 때문이고, 그 환경 속에서 가축과 작물이 된 야생 동식물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요약하자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대한 질문은 왜 세계는 불평등하게 발전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각 대륙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륙에 따라 뇌가 다르다는 인종차별적 관점은 정답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가난이 지리적 원인에 있는 나라도 진단과 처방을 통해 빈곤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과거 가난했지만 지금 부유해진 나라로 싱가포르가 있는데요. 마치 환자처럼 병을 진단받고 치료했습니다. 싱가포르는 열대 지역의 약점을 파악해 부유해지는 데 이용했죠.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공중보건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경제 기반을 무역에 둬서 열대 농업의 수고를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싱가포르는 오늘날 부유한 제1세계 국가가 됐죠. 또 다른 예로 남아프리카에 보츠와나가 있습니다. 독립 당시 세계 최빈국이었던 곳이죠. 보츠와나는 자원의 저주에 해당하는 다이아몬드를 발견했지만 광산을 국유화해서 저주를 피해갔죠. 다이아몬드가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 간 내전을 막은 겁니다. 또 보츠와나는 공중보건에 막대한 투자를 했고 그 결과 아프리카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됐습니다. 인터넷이 세계를 평등하게 만들고 지리가 더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도 또는 인터넷과 세계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역사와 지리가 차이를 만든다. 역사와 지리에서 불리한 국가들은 그 점을 파악해 부유해지는 데 사용했죠. 역사와 지리에서 유리한 국가는 그 이점으로 부를 유지했고요. 따라서 지리는 앞으로도 중요한 요소로 남아있을 겁니다. 세계화가 시작된 지 50에서 60년이 된 지금 빈국의 불만이 부유한 나라에 표출되고 있습니다. 과연 빈국은 부국처럼 제1세계 생활 방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떤 이들은 빈국이 부국의 정책과 정직한 정부를 도입하면 제1세계 국가처럼 부유해질 거라고들 말합니다. 전 세계 80억 인구 중 제1세계 생활을 누리는 건 10억 명뿐입니다. 그런데 제1세계의 지나친 소비율이 세계를 지속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죠. 가난한 사람이 70억이나 있고 부자는 10억에 불과한데 그 10억 명이 지속 불가능한 형태의 생활 습관을 갖고 있어요. 빠른 속도로 자원을 낭비해서 수십 년 후의 미래도 보장할 수 없게 합니다. 제1세계 생활을 전 세계가 누리게 되면 오늘날 소비율 분포로 볼 때 지구에 800억 명이 사는 효과가 납니다. 낙관적 경제학자들은 세계가 더 많은 사람을 부양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800억 명까지 부양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를 본 적은 없습니다. 제1세계 생활 방식은 이미 지속 불가능해요. 그러니 모두가 제1세계 생활을 누리는 것도 불가능하죠. 소비율은 결국 평균보다 낮아져서 세계는 지금보다 동등해질 겁니다.
부국에선 감소하고 빈국에선 증가해 결국 동등해질 거예요. 우리가 선택한 평화적 수단을 통해서든 기아나 전쟁 같은 불행한 사건을 통해서든 말이지요. 불평등은 국가 안에서도 국가 간에도 존재합니다. 불평등은 가난한 개인에게도 괴로운 일이지만 더 나아가 국가 내적으로도 해롭고 국가 간에도 악영향을 미치죠. 저 같은 사람들은 2050년이 위기의 해가 될 거라 얘기합니다. 물론 2050년이 2049년이나 2051년보다 특별히 위태롭진 않겠죠. 제가 2050년에 주목하는 이유는 자원 고갈 같은 세계적 문제들이 계속해서 지속 불가능한 방향으로 유지되면 필수 자원이 바닥을 드러내는 데는 몇십 년도 안 걸릴 거기 때문이죠. 숲, 어장, 에너지 같은 필수 자원들 말입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몇십 년 만에 심각한 자원 부족 문제를 겪을 겁니다. 그 위기가 대략 2050년이 될 거라고 생각하죠. 2050년까지 문제를 해결한다면 행복한 미래가 펼쳐지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인류는 구제받지 못할 겁니다. 2050년이 특별하다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길로 갈 수 있는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겁니다. 그 시기를 놓치면 더는 희망이 없지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특히 청년층이요. 청년들은 지금 내리는 모든 결정의 결과를 보게 될 겁니다. 저는 지금 85살이니 2050년엔 세상에 없겠죠. 하지만 20에서 40대 여러분은 2050년에도 살아있을 거고 세계가 문제를 해결했는지 못했는지 확인할 겁니다. 여러분을 비롯한 전 세계인이 내린 선택에 달린 결과이죠. 세계 문제의 해결책과 미래는 바로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제레드 박사님께서 아주 지금까지 자신이 열심히 이렇게 학문적으로 쌓아오신 그런 어떤 인류학적인 그런 어떤 지식과 그리고 지리학적인 지식과 그리고 역사학적인 모든 지식을 총망라해서 이제 85세 때 이 영상이 한 2년 3년 전에 찍었던 2년 전에 찍었던 영상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87세가 되셨을 텐데 이제 정말 하나님께로 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 주변에서 UCLA 교수님이시기 때문에 아직도 제가 있는 곳 주변에 계실 것 같은데 네, 이런 석학이 하는 얘기를 우리가 조금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지금의 세대들이 어떻게 국가적인 선택과 어떻게 이 모든 앞으로 닥칠 문제에 대한 그런 전략을 갖고 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어떤 거대 담론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먼저 제레드 박사님의 소개를 하자면 총균세를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미 총균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줄 압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제레드 박사님의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정리해서 총균세에 대해서 빨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균세는 질문으로 시작해요. 왜 백인들은 부유하게 살고 그리고 또 유색 인종들은 부유하게 살 수 없는가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뭔가 이렇게 유전학적인 문제냐 생물학적인 차이 때문에 그런 것이냐. 근데 백인들은 백인 우월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약간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백인이 우월하는
그런 생물학적인 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백인은 우월하게 사는 거다라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아주 지리학적으로 역사학적으로 문화인류학적으로 증명해내신 책이 바로 총균세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민족마다 부의 격차가 이렇게 세계가 불평등하게 이렇게 부의 격차가 일어난 것은 각 민족의 생물학적 차이 때문 어떤 인종이 우월하기 때문이 아니라 환경적, 지리적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땅을 선택했던 좋은 땅을 선택했던 그런 어떤 민족의 어떤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좋은 땅을 선택했던 그런 어떤 조상들 때문에 지금의 백인들이 강대국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결론 유럽인들, 백인들은 왜 강대국이 되었나? 그거를 이제 총균세에서 이렇게 다루고 계시는데 그는 결론적으로는 농경 문화의 확장이 이 유럽인들이 굉장히 농경 문화의 확장을 꽃피운 문명의 발전을 이루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농경 문화의 발전은 그냥 농경 문화 그 자체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농경 문화가 발전하면서 언어가 문자가 생기게 되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쇠를 재련할 수 있는 기술을 발견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가축들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어떤 대규모 그런 어떤 부족 국가를 만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가축들 때문에 이 스페인이 북아메리카 대륙으로 이렇게 건너갔을 때 사실 뭐 총칼 때문에 쇠 때문에 총 때문에 그 북아메리카의 그 강대한 인디언들을 몰살시킬 수 있었던 게 아니고요. 사실 이 농경 문화의 확장의 결과로 유럽인들이 겪었던 그 가축을 통해서 전염된 각종 그런 어떤 전염병 때문에 이 북아메리카의 인디언들이 90%가 몰살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결국 북아메리카의 강대한 인디언들을 완전히 몰살시키고 이제 북아메리카를 이 백인들이 유로피언들이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이 가축을 계속 기르면서 가축으로부터 옮겨진 그 전염병의 그런 어떤 내성을 갖고 있었고 그들이 그 북아메리카 땅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그 균들이 그 인디언들에게 이렇게 전파가 되면서 그들의 어떤 준비되지 않는 그 전염병 때문에 완전히 몰락했다는 그런 어떤 결과 때문에 지금의 이 북아메리카 대륙을 이 백인들이 차지하고 살아가면서 미국이라고 하는 강대한 국가를 이루고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로서의 어떤 이점을 누리며 그런 어떤 편리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어떤 부의 불평등이 국가 간 나라 간에도 초래된 결과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 총균세를 통해서 밝혀내신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 북아메리카 대륙에는요, 아메리카 대륙에는 이렇게 가축으로 삼을 수 있는 동물들이 별로 없었대요. 알파카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알파카밖에 그런 어떤 가축이 없었고, 이 태평양 아시아 대륙에는 각종 돼지, 소, 양, 각종 가축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인간이 전염병으로 이렇게 고생하는 이유는 다 가축 때문에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북아메리카 대륙이 완전히 그 유럽에서 왔던 그 백인들로 인해서 정복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 이 총균세의 결론은 이게 이 세상에 이렇게 부의 어떤 나라 간의 인종 간의 부의 불평등이 일어난 이유는 이 생물학적인 그 백인이 우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좋은 지정학적 위치에서 농경 문화를 빨리 확장시킬 수 있었고 문명의 발전을 빨리 이룰 수 있는 그런 아주 비옥한 땅에서 그들의 조상들이 시작했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는 보편적으로 똑똑하다. 다 똑같아.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아시안들에게도 굉장히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지리적 차이가 결국 지금의 불평등한 부의 구조를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자, 이거는 총균세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이제는 이제 전 세계 위기 가운데서 다시 이렇게 번영으로 갈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제레드 박사님의 이 대변동 위기 선택 변화라는 책에서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돼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국가 간의 위기 상황에 그 국가의 그랬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그 변화를 촉진하는 그런 질문은 뭐냐면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바로 질문을 가지고서 국가가 반응하는 그 어떤 반응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현재 국가가 처한 위기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해야 할 일의 경계를 분명히 우리가 어디까지 해야 되고 우선순위가 무엇이고 우리가 외교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 우리의 어떤 자원들이 고갈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담론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역사의 지혜를 통해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박사님은 개인의 위기 극복 방식을 국가의 위기 극복 방식에도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12가지 국가 위기 해결을 위한 요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 국가가 위기에 빠졌다는 국민적 합의, 그리고 우리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무엇인가 해야 된다는 책임의 수용, 해결해야 할 문제를 규정하기 위한 울타리, 아까 우선순위 얘기했었죠. 다른 국가의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지원, 분명한 거는 이 외교적인 강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외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문제 해결 방법의 본보기로 삼을 만한 다른 국가의 사례, 역사적인 사례들을 분석해야 되고요. 국가 정체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정직한 자기 평가가 있어야 되겠고요. 역사적으로 과거에 경험한 위기에 대한 그런 의식을 갖고 잘못된 역사를 번복하는 그런 과오를 낳아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실패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국가의 핵심 가치에 대한 그런 어떤 불변하는 진리가 있어야 되고요. 지정학적 제약으로부터의 해방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아까 그 시드니가 어디에 수도였죠?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시드니가 네, 그 장로님. 호주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호주죠. 아까 그 박사님 영상에서 이 자원이 부족하고 지정학적으로 약세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뭐 자원으로 승부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무역으로, 그리고 또 농경으로 승부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무역으로 부강한 국가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어떤 반도 국가로 지금 분단의 상황에 있기 때문에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국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농사로서도 어떻게 세계에 그런 어떤 물류를 수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냥 우리의 그냥 자국 내에서 활용하는 수준만 될 뿐이죠. 그래갖고 결과론적으로 무역에 집중했기 때문에 지정학적인 그런 어떤 열세를 극복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정학적인 그 열세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다른 방식의 어프로치가 접근이 또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12가지가 이 책에서 이 제로드 박사님이 나라의 국민적 그런 또 국가적 위기를 극복해 나갈 때 중요한 12가지 요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 박사님의 논조가 좀 이렇게 비관론적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책을 보면은 굉장히 지금 세계가 전쟁 가운데 있고 핵의 공포 가운데 있고 그리고 또 이런 어떤 기후의 변화 가운데 있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 세계가 이제 이대로 가면 2050년에는 끝날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하자는 게 아니라 그거를 대하는 우리들의 현실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면한 위기의 심각성을 먼저 인정하고 우리가 선택적 변화, 그러니까 우리 국가 간의 위기에 이 전 세계적인 위기에 대해서 선택과 변화를 시작해야 되는 바로 그 시점에 와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이 책을 통해서 앞선 강연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불안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지금 러시아의 전쟁, 그리고 또 북한이 자국의 병사를 파병했다는 그 유럽 국가들이 지상군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란과 이제 이스라엘이
전쟁이 더욱더 점화되고 있는 것처럼 이게 불길이 사그러들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기후가요. 한국도 올해 정말 기록적인 폭염을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정말 이 세계가 앞으로 어떤 위기로 갈 것인지 정말 박사님의 그런 어떤 말씀처럼 이대로 가면 2050년이면 모든 것이 고갈나고 끝나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비관론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비관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이제 우리 끝났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어떻게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 위기를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우리 전 세계가 전 국가가 변화할 수 있는 그런 터닝 포인트로 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 책을 통해서 박사님이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계시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책을 또 이렇게 리뷰하고 또 분석하면서 에스더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묵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스더 3장 13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 붕괴의 위기에 지금 닥쳐 있는 상황입니다. 13절 보면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30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지금 하만이 관계를 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뿌리째 뽑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각 지령들에게 맡겨서 이제 정해진 시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륙하고 진멸하려고 하는 계획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스라엘로 있어서는 민족 붕괴의 위기 가운데 있었죠. 그때 이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중심으로 4장 16절에서 1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민족 붕괴의 위기 가운데 어떻게 신앙적인 선택을 하고 그 결단을 하고 그렇게 나아갔는지를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제 우리가 이제 사형 선고를 이제 좀 있으면 우리가 이제 사형복 선고를 받았다. 비관하고 낙담하고 그냥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함께 기도했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선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더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에스더는요, 이런 국가적 위기에 처했을 때 먼저 주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선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기독교인들 무슨 문제만 있으면 기도하라 그러는데 기도가 무슨 힘이 있냐.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 되시며 통치자가 되시며 이 역사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우리들은 신앙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이 역사에 개입하셔서 우리 민족의 이 어떤 위기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그 역사를 만들어내는 놀라운 하나님께 우리들의 기도에 그 향유를 올려보내는 아주 중요한 그런 어떤 기도의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더가 정말 민족의 그런 어떤 위기 가운데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온 민족이 이스라엘 온 유대인들이 다 이렇게 금식했던 바로 그 결단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본받아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5장 1절에 결론적으로 왕 앞에 왕이 부르지 않았을 때 나가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죽으면 죽으리라.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을 살릴 수 있을까? 그러면서 죽으면 죽으리라의 어떤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가는 그런 어떤 에스더의 결단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유대인들의 기도, 그리고 에스더의 현명한 대처,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어떤 정말 필사의 어떤 그런 전략과 선택과 그런 어떤 변화, 위기를 정말 기회로 바꾸는 그런 어떤 변화의 어떤 의식들이 결국에 국가의 위기를 기회로, 그리고 또 번영의 시작으로 만든 놀라운 축복의 계기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제레드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2050년이면 이 세계가 이대로 가면은 정말 고갈되고 정말 더 이상 미래가 없는 그런 형국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지금 전쟁 가운데 있는 국가들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저들이 서로 용서할 수 있도록, 저들이 서로 화해할 수 있도록, 저들이 더 이상 저렇게 하나님 죽음으로 가는 길목에 서 있지 않도록 우리가 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미래로 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세계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만 하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정말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우리가 열심히 주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운동하고 이를 통해서 정말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지혜로운 길로 갈 수 있는지 정말 행동도 할 수 있고 정말 우리가 움직일 수도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그러한 신앙으로 또 제레드 박사님의 그 어떤 지혜로 우리가 함께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후렴 부분 한번 부르고요. 축복 기도하고 오늘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제는 우리 주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은혜와 주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조 교통하시는 은총이 우리가 정말 기도하며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평화를 위해서 움직이며 운동하는 그러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특별히 실시간으로 이 자리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유튜브 라이브로 참여하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그리고 또 녹화된 영상을 보시고 은혜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가운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